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사법기관들을 총동원하며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불체자 단속으로 어제 하루에만 1,000명에 가까운 이민자들이 체포됐습니다.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가운데 향후 추진 계획과 현실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주말 사이 내린 비로 인해 산불 진화율이 크게 올라갔지만 산사태 우려는 증가했습니다. 어제 LA 다운타운의 한 파티장에서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사법기관에도 신속한 작전을 당부하는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백악관이 불체자 단속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사법기관에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체자 추방작전 지휘부는 형사범죄 전력이 없는 단순 불체자 역시 이번 단속 대상에서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재판 과정 없이 신속 추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당시 국경을 건너온 불법 체류자들은 적발 즉시 추방 절차에 회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체자 추방 작전에는 연방 사법기관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LA 지역 역시 가정과 일터를 가리지 않고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에는 노동력 감소로 문을 닫는 업체들도 속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대규모 단속 작전이 펼쳐지며 더 이상 단속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국토안보수사국, 마약단속국 등 다수의 연방기관이 동원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면서 어제 하루에만 1,000여 명에 육박하는 이민자가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NN은 전국적으로 956명이 체포됐고 이 중 554명이 구금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단속은 시카고와 애틀랜타, 콜로라도, LA, 오스틴 등 전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베네수엘라 폭력 조직에 초점을 맞춰 10명에 가까운 불법 체류자들이 구금됐습니다. 당국은 덴버 인근의 한 임시 나이트클럽에서 마약과 무기, 현금도 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체포작전으로 LA가 이민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마약 단속국 LA 지부가 연방 법 집행기관들과 협력해 이민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마약 단속국 LA 지부는 특정 지역에서 이민 단속 작전에 참여 중으로 국토안보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에 초점을 맞춰 표적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의 한 수산시장에서도 단속 작전이 펼쳐져 관련자들이 대규모 검거됐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시카고 일대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들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최대 도시인 뉴욕에서도 지난 목요일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해산물 마켓을 급습했습니다. 체포된 사람 중 한 명은 퇴역 군인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무분별한 체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스바라카 뉴욕 시장은 24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뉴욕에 위치한 오션시푸드 디포 수산물 유통마켓에 23일 오전 11시경 ICE 요원 12명이 들이닥쳤다고 말했습니다. 바라카 시장은 요원들이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현장에 들이닥쳐 출구를 봉쇄한 뒤 신문과 체포 구금을 이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급습과 체포는 그 누구도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수색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급습을 당한 해산물 마켓 대표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단속 요원들이 백인에게는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고 히스패닉 직원들만을 타깃으로 수사를 이어갔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이민 세관 단속국 관계자는 하루 수백 명의 체포에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소 1,200명에서 1,500명을 체포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ICE는 각 현장 사무소에 하루 체포 목표 건수를 할당해서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를 태운 미군 수송기의 착륙을 거부한 콜롬비아 정부를 대상으로 관세 폭탄을 예고하자 결국 콜롬비아 정부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보도에 박일중 기자입니다. 공항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수갑을 찬 채 걷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추방된 브라질인들입니다. 미국의 불법 이민자 추방 방식에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콜롬비아 정부는 이민자 160명을 태운 미군기 2대의 착륙을 불허했습니다. 자국민을 범죄자 취급했다는 이유입니다. 콜롬비아 구스타보 페트루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국민을 돌려보내려면 존엄과 존중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복 카드를 꺼냈습니다. 콜롬비아에 25%의 긴급 관세 부과와 여행 금지, 비자 취소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한 첫 번째 보복 조치입니다. 콜롬비아도 보복 관세로 맞섰지만 결국 굴복했습니다.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Seguiremos recibiendo a los colombianos y a las colombianas que retornen en condición de deportados. 미 백악관도 양국의 합의 사실을 밝히며 9시간 만에 제재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당장 무역전쟁 시작은 피했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This is also a sign to other countries, particularly a sign to Mexico, because there are more things that the United States were going to negotiate with Mexico. 미국은 이번 사태로 보복 위협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위협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의 제동에도 출생시민권 폐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정헌법 14조 1항,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그리고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사는 주의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정지시키며 내세운 근거가 이 수정헌법 14조 1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헌법 조항에는 불법 체류자가 포함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부모가 미국 국적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 법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 이후 어제 J.D. 벤스 부통령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휴가차 미국에 와서 미국 병원에서 출산했다고 미국 시민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민자로 개척된 나라인 건 맞지만 240년이 지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바보 같은 이민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1868년 수정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160년 가까이 지났고 국경 밀입국 등 당시와 지금의 이민 문제가 크게 달라진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도 상당합니다. 논란을 타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헌인데 현재 의회 구성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That requires that 3/4 of the states agree and 2/3 of both the House and the Senate in the U.S. Congress. It's really difficult to achieve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that could be tried. 그럼에도 이제 막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사안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수정헌법을 토대로 법리적 해석을 받아보겠다는 건데 개헌 없이도 보수 우위 구도의 대법원에서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is saying that there's a clause in the 14th Amendment that people born in the United States have to be, quot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of the United States. That's sort of the linchpin of the legal battle that's ahead. 다시 말해 외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를 받는 외교관의 자녀들이 출생시민권을 받을 수 없듯 불법 체류자들 역시 미국의 사법 관할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출생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수정헌법 14조의 경우에는 대법원도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노예제도 폐지 이후 흑인을 미국 시민으로 인정하기 위해 헌법으로 보장한 것이 수정헌법 14조인데 이를 뒤집었다 뿌리 깊은 인종차별 철폐 노력에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조가 어떤 법들보다 완성도 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소 1명의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은 550만 명, 미국 전체 아동들의 7%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측은 출생 시민권을 제한할 경우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수가 급증하고 또 다른 소외 그룹이 세대에 걸쳐 생겨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이번에 제동을 건 임시 가처분은 14일 동안 유효하며 행정명령 효력을 추가로 정지할지 여부는 다음 달 5일 심리 이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주말 동안 이어진 비로 산불 진화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주민 대피령도 해제됐는데 산사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단비 덕분에 산불 진화율이 90%대로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에 따르면 팰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 휴지 산불 진화율이 모두 90% 이상을 보이고 있는데 팰리세이즈 산불 진화율은 오늘 오후 1시 기준 94%를 보이고 있고 이튼 산불은 진화율 98%로 완전 진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휴지 산불도 오늘 오전 기준 진화율 9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은 8개월 만에 내린 비로 불길이 잡히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오를 기해 팰리세이즈 지역 대피령이 모두 해제되면서 주민들은 집을 떠난 지 약 3주 만에 귀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주민들은 여전히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게 되며 야간 통행 금지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민들은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집에 돌아갈 수 있지만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여전히 통금이 적용됩니다. LA 지역에서 20일째 이어진 산불이 오랜만에 내린 비로 거의 다 꺼졌지만 문제는 적지 않은 강수량으로 산사태 등 추가 재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길이 휩쓸고 간 토양에 집안을 지탱해줄 나무나 초목이 다 타버리고 집안이 약해진 탓에 빗물에 젖은 진흙이 무너져 내려 토성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펜가 캐년에서는 어제 산에서 흘러나온 토성류 때문에 도로 양방향이 차단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어제 오후부터 LA 카운티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여러 도로가 토사로 막혀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LA 지역 도로는 5번 프리웨이, 캐스테이 지역 파커로드부터 컨 카운티 그레이프파인 로드까지 양방향이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에 LA 북부에서 남북으로 이동하는 운전자들에게는 5번 프리웨이 이용을 피해 101번으로 우회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보이라이츠 지역에서는 101번 프리웨이 일부 구간이 침수돼 오늘 새벽 이스트 사가 출구 전 차선이 한때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토성류 현상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뿐 아니라 유독성 물질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불에 탄 차량과 전자장치, 산악지역 등에서 유독성 산불 잔해가 흘러내리는 최악의 진흙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 LA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First we have to take care to make sure that there's not getting rid of the hazardous waste. 초토화된 LA 산불 피해 지역은 산불 진화로 기뻐하는 것도 잠시 산사태 등 더 큰 재앙이 우려된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한 파티 현장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새벽 12시 50분쯤 LA 다운타운 213 이스트 12가에 위치한 곳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파티가 열리고 있었는데 한 여성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20대로 정확한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을 숨지게 한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는데 경찰은 확보된 CCTV 화면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용의자 검거를 위한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에 변수가 찾아올 거란 전망입니다. 보도에 양민철 기자입니다. 함경남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 남쪽 7차 핵실험 장소로 유력하게 꼽히는 3번 갱도가 보입니다. 이 3번 갱도로 이어지는 진입로는 제설 작업을 한 흔적이 확연합니다. 북쪽 지원시설 공터에도 제설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핵실험에 임박한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요.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설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2003년 1월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하고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0.8킬로톤에 불과했던 폭발 위력은 이딴 핵실험을 거치며 2016년 5차 때는 10킬로톤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이듬해 6차 때는 최대 200킬로톤 수준에 도달했는데 당시 북한은 일반 핵폭탄보다도 몇 배 더 강한 수소탄의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8년간 추가 핵실험은 없었지만 북한은 현재 약 50기 이상의 핵탄두와 20종 이상의 핵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목표는 전술 핵탄두의 성능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는 화산 30일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한 폭발, 두 번째는 이것을 응용할 때에 어느 투발수단에 적합할 것인가,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험 두 가지죠. 정보당국과 미국 모두 추가 핵실험 준비는 마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시기를 조정하고 있단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섣불리 핵실험을 감행하기보단 당분간 상황을 관망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패션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패션의 본고장 파리에서도 K-패션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창고 같은 공간에서 모델들이 걸어 나옵니다. 목을 감싸는 장식용 옷깃과 화려한 소매끝 장식이 눈에 띄는데 바로크 시대 복식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입니다. 여기에 형식을 파괴하는 실험적인 요소를 더해 고전적이면서도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J'ai adoré les silhouettes. Chaque look racontait une histoire jusqu'au bout. Je me suis sentie transportée dans des temps anciens. 세계 4대 패션 위크 중 하나인 파리 패션 위크에 2006년부터 참여해온 한국 브랜드입니다. 최근 K 콘텐츠 열풍을 타고 지난해 파리에 남성복 매장을 냈고 올해는 여성복 매장도 열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돋보이는 그런 여러 콘텐츠들이 있어서 여기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이 브랜드 역시 20년 가까이 파리 패션 위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패션의 본고장인 파리가 전 세계에 브랜드를 알리고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의적인 준재 의상을 글로벌하게 성장시키는데 파리가 큰 도움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K 디자이너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자랑스러워요. 네. 한국 패션 브랜드들은 이제 패션쇼 무대에서 벗어나 단독 매장을 여는 등 프랑스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고가 브랜드들 위주였던 해외 진출이 중저가 브랜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노년기 매주 150분간 운동하면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웨스턴대 손턴 교수팀은 신체 활동과 노년기 건강에 관한 연구 분석을 통해 노년기 신체 활동을 많이 할수록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걷기와 자전거 타기 등 매주 150분의 신체 활동을 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모든 원인에 대한 사망 위험이 3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 활동은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 골다공증, 우울증, 치매, 암 등 30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한 사람은 물론 만성질환자의 경우 고강도 신체 활동을 매주 150분에서 300분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고객들의 매장 방문을 독려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오늘부터 북미 지역 매장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커피와 차를 무료로 리필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리필을 받기 위해서는 매장 안에서 주문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모바일 주문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지난해 새롭게 부임한 브라이언 니콜 최고 경영자가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모바일 주문 폭주로 매장 방문 고객이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브라이언 니콜 최고 경영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문으로 카운터가 붐비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어 관련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새 정책에 따른 무료 리필 서비스는 일반적인 커피와 차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콜드브루 커피와 레모네이드, 맛이 첨가된 아이스티, 탄산수가 가미된 리프레쉬 음료는 무료 리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